첫 번째 그럼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예쁜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W게임즈요. W게임즈 평단가 비중은요? 43,000원에 비중 15%요. 43,000원에 10%. 지금 좀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신가요? 네, 맞아요. 수익 잘 보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또 욕심을 내고 싶다 이 부분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이게 코로나 때 사서 물려가지고 음. 이제 수익을 보고 있는 건데 네. 언제 팔아야 될지 좀 고민이 돼가지고요. 이게 코로나 때 물렸으면 좀 수익 전환됐을 때 바로 나가고 싶잖아요. 사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그래도 버티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좀 수익을 좀 많이 보고 싶어가지고. 더 많이 보고 싶어가지고 나의 힘듦을 그동안의 힘듦을 좀 보상받고 싶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이런 보상 심리가 사람이 좀 많이 작용하는 게 기간이 오래 길었을 때, 그쵸. 그리고 갑자기 단타로 들어갔다가 엄청 물렸을 때, 그쵸. 그럴 때 사람 보상 심리가 있거든요. 크죠. 자, 이분 보상 심리 지금 받고는 있지만 어느 네. 정도까지 우리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꽤나 만족할 만한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꽤나의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전문가님은? 저는 이제 제가 딱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적어도 14%에서 20% 이상은 좀 볼 수 있겠다. 오. 그 이상으로 또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뭐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올수록 이제 배당 정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슈가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이 W게임즈가 이제 온라인 카지노 부분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국내 시장에서만 한다고 한다면은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도 좀 더 넓혀가고 있거든요, 시장 확장을. 저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국내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으로 갔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슈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W게임즈에 대한 이슈도 충분히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회사의 실적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W게임즈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배경,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성,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 가능성도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기업 분석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도 2023년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도 2천억이었고 매출액도 나름 튼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영업이익, 그러니까 컨센서스 추정치죠. 2,500억입니다. 사실 저는 뭐 엔터 그리고 게임, 제약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봤을 때는 이 W게임즈 자체가 굉장한 실적을 또 확인이 되어주고 있어요. 무려 자그마치 2,500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지금 주가가 고평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PBR이 1배에서 놀고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도 1배에서 1.5배 이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적절하게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은 1에서 1.5배 이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BPS죠. BPS가 지금 얼마로 지금 나타나고 있냐면요, 51,952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충 올림해서 52,000원으로 보자고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BPS보다는 다소 좀 높은 가격, 그러니까 지금이 딱 BPS 가격대까지 왔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적정 주가라고 보고, 그리고 PBR도 1.5배 이하로 1배로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멀었다고 봐요. 사실 BPS와 지금 거래되고 있는 주가가 괴리감이 크거나 혹은 비슷하다고 본다면은 여기서는 목표가를 산출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W게임즈라고 봤을 때는 수익성 그리고 회사의 성장성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청자님이 57,000원까지는 이번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지켜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이 지금에서의 엔터 관련해서 같이 올라주는 것도 게임 관련주인데, 근데 이 게임 관련주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끌고 가고 오랫동안 지켜나가는 것보다는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57,000원 선에서 정리하고 또 다른 종목도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5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번 연도 이제 12월 그리고 1월 초 중순까지는 57,000원까지 봐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시원하게 저희 답변 드릴게요. 57,000원까지 보고 이익 실현하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보상이 좀 충분히 되실 거라고 그때까지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또 네네. 선물 드려야겠죠. 연말이니까 따뜻한 또 커피 드시라고 커피 쿠폰 저희가 선물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게임주가 또 이렇게 요즘에는 핫합니다. 아무래도 또 연말을 대비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씩 또 장만하는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어서 문자로는 또 바이오 관련해서 HLB 바이오스텝 얘기해 주신 분도 계시네요. 3,900원이에요. 지금 30% 비중 담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캄 랠리 주반 보완 사항을 실사적으로 아무래도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고요. 그쵸. 올해 또 HLB 그룹주들이 몸집을 키우겠다, 4개 그룹을 인수한다 이런 얘기도 있으면 그렇죠. 좋은 일들이 많아지면 주가도 잘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왜 주가가 계속 이렇게 뭔가 지지부진 이런 건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주가가 그렇게 반응 안 해요. 그렇죠. 이게 좋은 일이 있어도 사실은 제가 기본적으로는 이 회사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사실 그게 있어야 돼요. 뭐가요? 한 글자로 이제 돈이라고 하죠. 아, 예, 그게 이제 문제가 있을 시에 이 회사가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이 회사에 대한 호재성이 있어도 이 세력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자칫 주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이 시장에서도 나타나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이 HBL 바이오스텝 자체로만 보면은 HLB의 이제 자회사입니다. 이제 뭐 여러 자회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HLB 바이오스텝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회사가. 근데 우선 최근에는 안 좋은 소식.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HLB랑 HLB 바이오스텝이랑 어느 정도 비슷하게 주가 흐름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안 좋은 소식이 이제 FDA 이제 간암 신약에 대한 본심사 이슈였습니다. 이 본심사 관련해서는 심사 관련 이슈였는데 클래스 1로 분류되느냐, 클래스 2로 분류되느냐. 여기서도 갈리는데 사실 이게 왜 이렇게 악재로 작용을 했냐면 클래스 2로 분류가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 1은 2개월 그리고 클래스 2는 6개월 뭐 이렇게 이제 기간이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나뉘는데 심사 기간이 늘어난다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악재로 그러니까 실망감이 되게 큰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사실 이 신청일 기준 그러니까 언제 심사가 나느냐 클래스 2로 분류가 됐으면 이제 신청일 기준 6개월째 되는 날인 3월 20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3월 20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HLB를 한번 재무제표를 한번 같이 보고 가볼게요. 자, HLB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빨간불로 적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적자를 점차 줄여나간 것도 아닙니다. 추정치 보고 추정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2024년 이제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도 375억의 적자를 일어났었어요.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게 이 회사가 그렇다고 해서 돈이 좀 충분하냐라고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돈은 어느 정도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HLB 바이오스텝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HLB 바이오스텝 같은 경우는 HLB의 자회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작년 대비 이번 연도 2023년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3억입니다.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더 적자가 일어나고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섹터,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섹터 그리고 HLB 바이오스텝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상승을 이뤘다가 지금 바닥 구간에서 형성을 하고 이어가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6개월째 되는 날인 내년 3월 20일까지는 이 심사에 대해서 승인 여부에 대해서 그런 변동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3,900원이에요. 저는 이 종목을 크게 끌고 간다기보다는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까지만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까지 올라왔던 기록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 수급 자체가 HLB 수급 제약바이오보다는 2차 전지 쪽으로 쏠리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내년까지 갔을 때는 이 신약 검사, 그러니까 이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이슈가 나타났을 때 다시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전에서 놀았던 이 부분에서 4,200원 구간에서는 좀 빨리 정리를 하시고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돈이 있어야 세력들도 움직이고 거래량도 늘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4,200원 구간에서 정리하시는 거를 저희가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시면서 좀 어디로 그럼 종목을 교체해요 하시면 잠시 뒤 수익의 맛 공략주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튜브 보니까 우리 브로드 TD님이 오늘이 금요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유유유유. 그런 생각이 좀 드실 때는 영욱 전문가님 늘 금요일에 나왔잖아요.
보시면 금요일의 마음을 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존중님께서 오늘 점심은 고구마 라떼 롤케이크 먹을 거예요 하셨는데 굉장히 부럽습니다. 점심시간에 보시면서 여러분 함께 주슐랭과 좋은 이야기, 정보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도 점심 식사 오늘 하고 늘 오시나요? 주슐랭 올 때? 저는 이제 점심을 먹고 오진 않습니다. 예,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종목 상담하는 거 그 생각만 해도 배가 부르고. 그냥 예. 사랑을 인기를 먹고 살아기 그쵸, 때문에 배가 이제 부르죠. 너무 좋죠. 예, 어. 그리고 뭐 우리 시청자님들과 다 함께 종목 상담하면서 저는 뭐 끝나고 또 오늘 또 한 줄 평 할 때 돈가스라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돈가스 드실 거예요? 예, 돈가스 먹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돈가스 함께 좀 드실 수 있는 또 좋은 기회 있길 바라면서 저 유튜브 볼까요? 브로드티디님이 미래에셋증권 얘기해 주셨어요. 8,840원에 3%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브로드티디님은 꽤 다양한 종목들을 많이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연을 몇 개 좀 보면 다양하게 조목조목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수익권, 소폭은 좀 올라갑니다. 증권주를 들고 있다는 거는 밸류업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까? 뭐 이런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비싸요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많이 올라갔죠. 이런 고가권의 종목들을 오히려 가져가는 게 도움이 될까요 요즘 시장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브로드 TD님이 제가 하는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밸류업 가치 그리고 증권주, 금융주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들어와 줄 거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딱 미래에셋 증권을 들고 계셨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도 지금 굉장히 내 방송을 자주 보시나라고 또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우리 브로드 TD님이 매수하신 평단가보다는 약간 다소 높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도 저도 굉장히 좋고 사실 이제 이 미래에셋만 이제 봤을 때는 이게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슈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고려아연 사태였죠. 이제 여기서 이제 고려아연 사태에 있었을 때도 우리가 그 공개 매수하고 유상증자를 도왔었던 그런 기억에서 이제 차례로 이제 금감원의 검사 대상에 올랐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 금감원에서도 사실 어떤 보여주기식으로 좀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그러니까 이 유상증자를 도와준 건 맞지만 이게 또 증권회사에서 해야 할 일도 맞아요. 예, 이 유상증자를 해야 하는 것도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도 봤을 때 사실은 9,000원대까지 지금 또 올라와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그리고 증권주들에 대한 밸류업 가치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브로더 TD님이 매수하신 평단가도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보고 있었는데 다만 이 부분에서 8,900원에서 9,000원 사이에서 한 번은 부딪힐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나 줄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증권주와 금융주에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브로더 TD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항상 직전, 그러니까 주봉으로 봤을 때도 2020년에 11,100원까지 고점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 직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봤을 때도 10,000원 구간을 뚫냐 안 뚫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브로더 TD님 그 비중이 3%세요. 저는 이제 10,000원에서 1,300원 구간에서 매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정 섰을 때 미래에셋증권을 다시 한번 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금융주단은 지금 시점이 아주 매수의 적기다. 아주 강력하게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얘기해 주셨고요. 여기에 또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10,000원에서 1,300원에 매도하자. 그리고 눌릴 때 다시 들어가자. 왜냐? 지금 비싸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콤돌이님이 키 187같이 생겼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키 크다고 또 이런 얘기 해주셨네요. 많은 또 얘기들, 응원들 올려주세요. 전화 그럼 저희 받아볼까요? 전화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에코프로 BM이고요. 에코프로 BM이요. 평단가가 네. 어떻게 되시나요? 199,000원에 13%요. 199,900원에 13% 13%. 비중 맞으신가요? 네네. 지금 좀 손실권에 있는 종목인데 그래도 좀 2차 전지를 내가 좀 좋아해서 들어갔다 하는 이유 있으실까요? 좀 TV를 많이 보니까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먼저 번에도 올라왔었는데 내가 못 팔았어요. 매도를 못 해가지고. 그렇죠. 네. 매도 타이밍이 좀 궁금하신 네. 거죠,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아, 저번에 또 19만 4,500원까지 튀었던 종목님. 그쵸. 종목이니까 이때 매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시 내려가요. 근데 또 다시 올라가요. 예. 2차 전지 들고 계신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제는 2차 전지에 좀 시대로 가려나 지금 리튬 섹터도 그렇고 오늘 2차 전지 분위기 좋습니다. 그쵸. 이 분위기 잘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 기세로 보자면은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수급이 좀 돌아와주고 있고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섹터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만 또 따로 보고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는 이 실적에 대한 이 기대감이 좀 다소 부진합니다. 예, 이 에코프로 자체가 이 회장이 있죠. 이동채 회장에 대해서 경영 복귀 거기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프로젝트를 형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2차 전지 개선에 대해서 그게 바로 양극재 프로젝트인데 지금 이제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에서 어느 정도 물려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보다 조금 낮게 물려 계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청자님이 뭐 높은 가격에 매수했다기보다는 저는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 우리 시청자님이 만약에 이 종목을 계속해서 끌고 간다라고 본다면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방 구간에서 15만 원 선에서 좀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차트를 재무제표를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여기서 봤을 때 2024년 추정치에서는 거의 마이너스로 적자를 기록했어요. 물론 작년까지는 1,500억으로 좋았거든요.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이 마이너스 적자로 300억이라는 거는 곧 있으면 주가에 또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회복선 때문에 오늘도 7%, 이 주봉으로 봤을 때 7% 정도 올라와줬었는데 이 기세에 힘입어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까지는 이번 연도 말에는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5만 원까지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25만 원 선에서도 지속적으로 어떻게 됐었죠? 계속 부딪혀졌었거든요. 이 추세선에서 우리가 25만 원까지 본다면 우리 시청자님도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30만 원, 40만 원까지 갈 기대감이라면은 저는 우리 시청자님한테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25만 원 선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상 PBR이 14배입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어느 정도 이제 고평가가 됐었고 추가적으로 이게 급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BPS 또한 14,000원인데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 자체가 10만 원 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종목이죠. 이런 사태로 봤을 때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HLB처럼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봤을 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HLB도 우리가 기업 분석을 봤을 때 BPS가 얼마입니까? 4,000원이에요. PBR이 12배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봤을 때 우리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우리 시청자님의 에코프로 BM을 25만 원까지 12월 말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 12월 말까지 좀 보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하고요. 네. 25만 원까지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혹시 그러면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네, 추가 매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 저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도 추가 매수를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의 주도하는 섹터가 2차 전지 갔다가 제약 갔다가 반도체 소부장 갔다가 계속 순환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들어와줬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추가적으로 눌렸을 때 제가 추가 매수 구간에서 지금 추가 매수 구간에서 17만 원에서 16만 8천 원 사이에 추가 매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6만 8천 원 선 그때 좀 추가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는 괜찮다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관련해서 들고 계신 분들 사연이 진짜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좀 많이 눌렸기 때문에 좀 올라가려나 이런 생각도 좀 들 것 같고 리튬 섹터도 굉장히 급등세입니다. 어쨌든 2차 전지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요. 예. 지금 리튬이 더 부각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 오후장에도 리튬 섹터가 가장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인데 네. 들고 계신 분들이거나 단기로 가신 분들의
시청자분들에게 피드백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뭐 2차 전지 그 리튬 섹터에 대해서도 저는 좋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주도하는 섹터가 없습니다. 지금 주도하는 섹터보다는 계속 순환하면서 가고 있고 이 외국인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도 구간에서 지금 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2차 전지가 완전한 바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2차 전지 섹터들이 어느 정도 하방 구간에서 버텨주다가 더 눌린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자금 회복이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많이 수급이 쏠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시 주춤하는 거에 대해서 공포를 얻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춤하는 것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기보단 좀 기대감을 가져봐도 괜찮다. 이렇게 좀 2차 전지나 지금 리튬 섹터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일단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자 4003번님이요. 넥스틸 얘기를 해주셔서 볼게요. 8,100원에 5% 비중 담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거 좀 어떻게 볼까요? 철강, 제가공, 유통업체이기도 합니다. 지금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이분은 좀 잘하시는 분인 것 같은 게 차트를 보잖아요. 네, 아무나 들어가기엔 위험하고 그렇죠. 물리기 쉬운데 굉장히 고수의 영역인 게 최근에 들어가서 이익 실현하고 오늘 나오신 게 아닌가 아니면 지금 이익 실현 언제 할까 타이밍 보시는 분 같은데 그쵸. 조만간 이런 종목은 정해져 있어요? 하는 분들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어느 정도 이제 보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잘하셨다. 오. 참 잘했어요. 도장을 한번 찍어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넥스틸 자체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리고 이슈 확인됐죠.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지금 참여 소식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금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이제 특수강간을 공급한다는 소식도 있었고 어느 정도 이제 실적도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같이 한번 재무제표 상태를 보자면은 분기 실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분기 실적으로. 자, 근데 1,200억에서 지금 1,400억 그리고 10억에서 40억으로 분기 실적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건데 10억에서 429억으로 늘어났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고 그리고 PBR도 0.5배, BPS 17,000원 선에서 놀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런 섹터를 봤을 때도 어느 정도 기준봉이나 한번 나왔었어요. 기준봉이 한번 나오고 주가 상승 여력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선을 한번 그어 놓을게요. 여기다가 선을 한번 딱 그어놔봤더니 우리가 항상 하방 구간에 받쳐줬던 이 부분 7,200원 부근에서 하단 구간에서 받쳐주고 있고 이 구간에서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8,000원 구간. 그리고 지금은 9,000원에서 상승 여력을 한번 줬었죠. 갭상승에서 시작했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슈도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이 됐고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본다면 BPS 또한 1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으면은 저는 직전 고점을 바로 직전 고점 12,000원 부근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상승 여력도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중 5%가 다소 조금 아쉽습니다. 한 10에서 15% 정도까지 봐줬어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12,000원, 그러니까 12,000원 이 부분에서 12,000원 선을 넘었던 구간이 13,000원까지 목표가를 봐도 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00원까지도 봐도 됐나? 대왕고래에 대한 테마가 아직은 죽지 않았고 직전 고점까지도 줄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들고 계신 분은 13,000원까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들 쭉쭉 읽어보는데 지금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래가 정말 죽은 국장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도 지금 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키워드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거래가 국장에서 지금 죽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많이 죽었죠. 이게 사실은 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됐고 네. 사실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국내 시장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금투세 폐지 관련 발언이 나왔어도 시장에 대해서 반짝하고 눌릴 가능성이 또 있다고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도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우리가 와 할 정도의 장도 아니고 거래 대금이 죽었다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거래 대금이 늘어났냐? 예탁금이 늘어났냐? 이렇게 봤을 때도 사실 예탁금은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제가 사실 이 중급자 노하우를 어느 정도 풀자면은
이 상장 폐지 요건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특례 상장에 대한 이 상장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상장 기업들이 많아져서 이 예탁금이 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개인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기관에 대한 예탁금이 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혼동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고, 사실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너무 국내장이 죽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걱정도 많이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미국 대선에서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FOMC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우리가 정확하게 확실성이 주어진다면은 이 시장에 대한 자금 회복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저는 다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좀 암흑기다. 이제 그 암흑기를 가다가 이제 그 동굴 속에서 어느 정도 빛을 볼 시기가 어느 정도 다가왔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항상 별점을 2개만 드렸습니다. 근데 3개를 드린 적이 제가 방송 이래 2번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빛을 발할 시장이 오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빛을 발할 수 있는 국내 시장, 물론 지금은 뭐 거래량도 없고 국장에서 여러 가지 뭐 거래대금도 많이 실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빛을 발할 앞으로가 빛날 게 국장이다라고 합니다. 뭐 무료 방송들도 또 진행된다고 하니까 또 전영우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문자 볼게요. 1847번님이 카티스 3,600원에 15% 비중 담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드론 탐지 기술이 부각돼요. 이 카티스에 있는 가절 관련한. 지금 뭐 북한이 특수부대를 보냈잖아요. 우크라이나 파병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도 뭐 부각을 받고, 이 드론이 사람들을 딱 이렇게 탐지를 되게 잘한다, 이런 기사들도 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지만 앞으로 멀리 본다면 사실 장기 투자로서의 관점으로 이 종목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장기 투자. 네. 저는 장기 투자로 본다면은 카티스라는 종목, 방금 재무제표 상태도 봤는데 굉장히 좀 괜찮더라고요. 좋아요. 예, 적자는 아닌 것을 일단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그 옛날에 우리가 드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려 2018년, 그러니까 2015년도로 돌아갔을 때는 드론 관련 섹터에서도 좀 많이 나타나줬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2015년 이후에서는 드론 섹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 네. 하락 구간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드론으로 봤을 때 방산으로도 많이 엮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게 방산 섹터, 그러니까 북한이 드론전에 취약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물풍선 관련해서도 안보 문제, 그리고 시설에 대한 이 보호 문제가 더욱 강조되면서 지금 이 드론 탐지 시스템이 핵심 기술로 부각되는 카티스가 또 부각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 이 국내에서 드론 탐지 보안 관련해서 이제 군용 드론으로 한다면은 이 지금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게 카티스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드론 탐지 보안 관련해서는 카티스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보다가는 트럼프 트레이딩으로도 좀 연결이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좋은데, 재건주가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어느 정도 방산 섹터의 반사이익을 좀 볼 수 있다라고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시점으로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이 드론이 사실 뭐 지금은 군용으로 방산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지만 저는 나중에 이제 보안으로도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티스로 보자면은 2024년에 지금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상장되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쫓아갔을 때 우리가 지금 7,000원 구간, 그러니까 여기에 물려 계시는 분들도 많고 최고점 9,000원 구간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소 3년 이상을 바라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2024년부터 5월 달에 상장을 했으면 3년 뒤는 얼마일까요? 24 포함해서 25, 26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25년이 다가오고 있고 26년까지 바라본다면 25년 10월에서 12월까지는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인 시점으로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 사실 이 신규 상장이긴 하지만 그 전부터는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었고, 다만 좀 아쉬운 건 BPS가 1,000원이라는 거, 1,000원 구간대라는 거. 이게 다소 좀 아쉬워요. BPS가 1,000원 구간대라는 거. 자, 그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카티스가 상장되고 상장일에 지금 3,000원 구간에서 놀고 있는데 BPS가 1,100원대라? 그러면은 저는 추가적으로 하락 구간이 더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채 물량이 오늘도 11에서 13만 주가 나왔다고 하는데 예. 그것도 영향이 있겠죠, 하락 추세.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이 좀 나타나고 있었고, 지금 방산 섹터보다는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자면은 카티스가 추가적으로 눌릴 환경이 더 조성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환경 자체가 카티스보다는 다른 섹터,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지금은 방산 섹터보다는 다른 섹터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하락 구간이 더 남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3,2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2,700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3,6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2,800원, 2,700원 선까지 떨어지면 추가 매수 진행했다가 반등을 한번 줬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까지 왔을 때는 저는 과감하게 매도해 주시고 종목 교체하는 것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0원대 추가 매수하고 평단가가 다시 그때로 오면은 그때는 빨리 탈출하는 게 답이다. 카티스에 대한 얘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착한 암소마을님도 카티스 종목 들고 계신다고 지금 사연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이 전략대로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BMW님이 전문가님 핏도 깔끔하고 시원시원하다. 의장대였냐고 물어보시는데 의장되셨어요? 키가 커서 그런가 봐요.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네요. 아, 그게 이제 또 제가 의장대 비스무리한 걸 했어요. 네, 그 비스무리한 게 있습니까 군대에도? 그 자세한 내용은 네. 이제 제가 군악대인가요? 군악대? 저 이제 기밀 사항이어서 아, 제가 쉽게 헌병이신가요? 예, 국방 기밀이어서 이게 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릴 때도 이 국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이 중급자 노하우로 계속해서 풀고 있는 것도 사실 제가 네네. 보고 듣고 한 것 그리고 아, 정치적인 그렇군요. 이슈도 이제 보고 듣고 네. 한 것으로 이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국방 기밀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에서 뭔가 블랙 요원으로 활동하신 건 아닌가 뭔가 계속 비밀이 많네요. 기밀사항이 있는 전영욱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방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어서 좀 분위기 전환으로 네이버 한번 가볼까 봐요. 22만 원에 지금 50% 비중 많이 남고 있는 종목이에요. 아, 이 종목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동안 많이 떨어졌었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던 분들이 진짜 많은 종목인데 아,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올라가요. 올라는 갔는데 전고점부터 물던 면접 뚫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네이버 카카오 묶어서 한번 업황 얘기를 한번 해주실까요? 그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에 조금씩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인터넷 관련주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카카오로 봤을 때도 사실 지금 뭐 딱히 그렇게까지 우리가 크게 하다 할 뭐 이슈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네이버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좀 버텨라. 버텨라.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언제까지 좀 버텨라. 버텨요? 예, 그 언제까지가 될지는 저도 정확히 알면은 제가 신이겠죠. 하지만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이제 분석을 해드리자면 사실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부적인 이슈로 이제 금투세 폐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제 공포감도 있었고 이제 시장에 대한 자금의 회복이 어느 정도 이제 들어와 줄 일이 남았단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자연스레 이제 신호가 나와주는 곳이 대형주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로 개별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아쉬운 게 이게 해외 시장을 좀 노렸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매각하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만으로 볼 때 이제 회사의 성장성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랑 묶어서 이야기해드리자면은 카카오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이 시장에서 IT 업계가 지금은 불황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국내 시장에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가 주가가 엄청 급등했을 때 우리가 뭐가 있었죠? 카카오에 대한 캐릭터 그리고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슈, 맞아요. 사업에 대한 확장.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국내에 대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 카카오도 주가가 지지부진한데 최근에도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도 이제 국내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서도 이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머스 거래 중간에 이제 그런 우려가 조금씩 따랐었고 그리고 이제 수익성이나 성장, 해외 사업에도 좀 건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매도하는 그러니까 이 야후 재팬이나 아니면은 라인에 대한 매각 이슈 때문에도 어느 정도 해외 사업 확장의 이슈에 대해서도 영향을 좀 줬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 시장의 자금 흐름이거든요. 네이버나 카카오도 이 시장에 대한 자금 회복력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건드릴 것.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도 만약에 이 시장에 대해서 자금의 회복이 늘어나면은 가장 먼저 볼 것들이 뭐가 있죠? 뭐 삼성전자나 무조건 삼성전자 그렇죠. 뭐 아닐까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보고 계속 빠져 있는 거. 그렇죠. 빠져 있는 거 들어갈 그쵸, 것 그쵸. 같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 전 또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IT로 본다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네이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대한 자금 회복력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리고 이제 해외 사업의 확장에 대해서도 지금도 뭐 IT 그 AI 커머스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지만 지금 수익성이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 주가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반영이 정말 안 되고 있고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자금 회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면은 가장 먼저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주를 중심으로 네이버도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버티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으로서는 어디까지 가냐라고 여쭤보실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전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보다 22만 원 선보다 높은 25만 원 그리고 26만 원까지 평단가가 올라왔을 때 주가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저한테 전화를 드려서 추가적으로 AS 받으시고 전영욱 전문가 화요일 날이니까 기억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서 지금 이 종목 자체가 26만 원, 25만 원, 26만 원, 27만 원까지 왔을 때 다시 한번 AS 받는 거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라오고 나서 다시 연락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버티는 게 답인 게 일단은 네이버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섹터 들고 계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